주식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분기에 테슬라가 S&P 500 지수 편입 조건을 만족하면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결국 끝내 들어가지 못해서 주가가 와장창 떨어졌던 것을. 근데 지난주에는 테슬라가 S&P 500 편입에 성공하면서 주가가 또 급등했다는 것도 접해 들으셨을 텐데요. 존버 테슬람들에게 이것은 복음이었죠. 또 이로 인해서 일론 형은 막 zuckerberg를 제치고 세계 3위 부자가 됐습니다. 저도 그동안 테슬라로 재미를 계속 보고 있었던 1인인데요. 근데 도대체 S&P 500 지수가 뭔데 사람들을 이렇게 울게 만들고 웃게 만드는 것일까? S&P 500 지수는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500개 기업들의 성장률을 나타내는 주가 지수입니다. 잘 나가는 이라고 했으니까 못 나가는 회사들은 퇴출되고 다시 테슬라처럼 잘 나가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성장 궤도를 보이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S&P 500이라는 것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는 신용평가 기관의 약자이고요. 무디스, 피치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으로 불리우고 있죠. 또 S&P 500 지수는 S&P에서 조사하고 발표해서 S&P 500 지수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에는 어떤 회사들이 어떤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까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비중이 나뉘고요. 회사를 보면 애플이 6.4%로 가장 비중이 큽니다. 그 다음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순이죠. 물론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금융기업도 들어가 있고요. 존슨앤존슨 같은 소비재 회사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비자도 보이고요. 산업군의 비중을 보면 IT 회사가 27.34%로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이 헬스케어 회사들이 13.72%, 소비재 회사들이 11.24%, 주택시장은 2.6%로 비중이 가장 낮습니다. 그 외에 편입된 회사 정보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S&P 500 지수의 지난 10년 성장률, 워런 버핏도 그의 유서에서 10%는 국채, 나머지는 S&P 500 추종 ETF에 투자하라고 할 만큼 특별함이 있는데요. 저도 제 포트폴리오의 30%가 S&P 500 추종 ETF입니다. 그럼 왜? 얼마나 굉장한 것이길래 이렇게 요란들을 떨어? 제가 가지고 있는 S&P 500 ETF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확인해보면 13.41%였습니다. 선진국의 부동산은 연평균 10%를 못 미치죠? 그래서 이게 뭘 어쨌다고 감이 안 오시죠? 한번 직접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죠. 여러분이 지금 1000유로를 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20년 뒤에는 이 1000유로가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첫 해에는 1134유로가 되어 있을 것이고 둘째 해에는 1286유로, 5년 차에는 1877유로, 10년 차에는 3521유로, 20년 차에는 12,400유로가 되어 있습니다. 12배가 넘게 오른 것이죠. 즉 지금 1000유로는 1000유로가 아닙니다. 12,400유로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1억을 투자를 하면 20년 뒤에는 12억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성장률을 볼 때 중요한 것은 1년에 몇 %가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얼마나 성장 가능하냐가 중요한 것인데 다른 지수들과 견주어 볼 때도 S&P 500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 지수를 나는 어떻게 살 수 있냐? 굉장히 쉽습니다. ETF로 사시면 되는데요. ETF는 그때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Exchange Traded Fund라고 내가 어떤 특정 산업 분야는 오를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단일 주식 종목들이 오를지는 모르겠고 잘 나가는 분야의 주식들은 사고 싶은데 그럴 때 ETF를 산다고 했었죠. ETF는 그 지수에 해당하는 전체 종목들을 조금씩 구매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등락이 심한 개별 주식보다는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어서 리스크가 많이 적죠. 그리고 펀드인데 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거래 방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ETF로 구매하는 것이죠. 지난 영상 보시고 계좌를 개설하셨다면 잘 따라오세요. 독일 시장에 상장된 S&P ETF 중에 잘 나가는 4개입니다. 여기 왼쪽에 VKN 종목 코드로 주문하실 수 있고요. VKN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 위에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요. 블랙락, 뱅가드, SSGA라는 세 개의 자산운용사가 S&P 500 추종 ETF를 운용해주고요. 펀드를 대신 운용해주는 회사를 자산운용사라고 하죠.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펀드 매니저라고 부르고요. 이 네 개 차이는 뭐냐고요? 사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괜찮은 ETF 종목들이고요. 자산 규모로 보면 첫 번째 블랙락의 314억 유로, 42조 원 규모죠. 그 다음이 뱅가드 216억 유로, 29조 원 규모. 다들 조 단위의 규모라 거래량도 그만큼 많고요. 여기 분배금, TR, RP는 무슨 차이냐? 주식에서는 배당금이 있듯이 ETF에서는 분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식 종목들에서 수익이 발생됐을 때 그 배당금을 분배한다고 해서 분배금이라고 하는데요. TR, Total Return과 같은 경우는 분배금을 전부 다시 이 ETF에 재투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PR이라는 것은 Price Return. 이것은 분기별로 분배금을 여러분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TER이라는 것은 Total Expense Ratio라고 하는 것인데 ETF도 일종의 펀드이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들이 펀드를 운용해주는 대가로 투자금의 일정 부분을 자기네들이 운용비로 빼가겠다는 것이죠. 보통 ETF라는 것은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비용이 적은 것이 좋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0.07, 0.09 사실 냈다 보수가 거의 없어요. 다른 ETF에 비해 매우 적은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고. 매매하는 방식은 주식을 매매할 때와 동일합니다. 요 위에 영상을 보시고 요 앞에서 보신 VKN을 입력하셔서 스텝 바이 스텝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ETF 매매 비용. 그럼 사고 팔 때 어떤 수수료가 빠지냐? 먼저는 매수할 때 드는 매매 수수료 플러스 기타 수수료, 그리고 운용 보수, 마지막으로 매도할 때 매도 수수료 플러스 기타 수수료가 듭니다. 매수 수수료는 컴디렉트 기준으로 2,000유로 밑으로는 15.3유로가 빠지고요. 팔 때도 마찬가지고요. 왜? 증권사 매매 수수료 9.9유로 플러스 증권거래소 수수료 2.5유로 플러스 클리어 스트링 예탁 결제 수수료 2.9유로가 빠집니다.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운용 보수는 이전에 0.07 내로 크지 않고요. 물론 매도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것은 따로 이 위의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네 여러분, 월급 받는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앞으로 최대 20년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앞으로 10년밖에 사람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 안 남았다고 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앞에서 보셨죠? 지금 1,000유로가 미래에 얼마 가치가 있다고요? 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